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총선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든 새누리당이 어젯밤 늦은 시각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그리고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비대위원장의 원유철 원내대표를 앉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총선 참패의 책임자인 원내대표를 비대위에 앉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가장 뜨거운 정치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문재인 전 대표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호남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던 문재인 대표. 그런데 어제 저희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남 민심을 겸허히 기다리겠다. 겸허히 기다리겠다. 정계 은퇴 약속대로 은퇴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호남 민심을 겸허히 기다리겠다. 정계 은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다급한 여당. 다급하겠죠. 다급한 여당. 명분 없는 복당 카드, 민심 역행, 인위적 정계 개편, 복당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던 친박 지도부가 선거가 이렇게 참패하자 복당을 전면 허용키로 어제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무소속으로 당선된 안상수 의원 등등은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당선자는 지금 바로 복당하는 게 시기상조인 것 같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뭔가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자성어 새로 나왔네요. 애걸복당. 이젠 애걸복당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거 참패하자 무소속 당선자들에게 복당을 애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1명의 무소속 당선자 현황은 이와 같은데 과연 이 무소속 당선자들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할지요? 모든 이들의 궁금증이 복당 여부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새누리 지도부 공중분해, 위기 수습, 조직도 사람도 없다. 참담한 표정의 새누리 지도부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당대표 물러났죠.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사퇴하거나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 국면을 타개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내정이 됐으니 과연 위기의 새누리호를 끌고 갈 영웅 어디 없나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우리 이계진 전 의원님 같은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가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방송 때문에 안 되신다네요, 옆에서. 혼돈의 새누리. 패배 책임자가 비대위원장을 만나 논란. 바로 이 부분이 당내에서 일고 있는 겁니다. 원유철 비대위 체제, 원유철 원내대표 처음에는 고사하는 듯 하더니 결국 20분도 안 돼서 비상대책위원장직 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수락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배 책임자가 비대위원장을 만나 논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돌직구 게시판에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주요 외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영미권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 대통령 리더십 심판, 조기 레임덕 위기다. 주요 외신이 이런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요. 일본 언론 역시 정권 구심력이 약화됐다. 한일 관계의 정체 가능성까지 일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거친 독설에 공천 학살 주역 누굴까요? 엑스맨 이한구 공관위원장인데 친박 의원들까지 엑스맨으로 이한구 의원을 뽑았습니다.
본인도 X 이러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장을 둘러싼 4가지 시선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엑스맨 이한구 위원장에 대한 4가지 시선 적나라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총선 이후 그 뒷이야기와 향후 새누리당에게 남겨진 운명 등등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선이 끝나고 정치부 기자이니만큼 새누리당에 15년 이상 근무했던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한 당직자와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익명을 요구한 그 당직자는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는 이른바 공천 오적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천 오적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새누리 관계자가 꼽은 공천 오적의 명단을 잠시 후 저희 생방송 돌직구쇼에서 여실히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여당의 비상당권이 어제 늦은 밤 원유철 원내대표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결 과정이 밤늦게 최고위원들 물러나는 최고위원회에서 갑자기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복당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새누리 친박 지도부가 선거 참패 이후 전면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원칙이었던 걸까요? 오늘 이 내용부터 돌직구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정말로 혼돈의 새누리인데 어젯밤 늦은 시각에 최고위원 긴급 최고위 회의 열고 비대위원장을 원유철 원내대표로 추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서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하고 나머지 낙선하고 그래서 다 물러난 가운데 6월에 예상되는 조기 전당대회까지의 당을 관리하고 복당 문제를 처리한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데요. 예. 그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추대가 됐습니다. 아하. 11시에 이제 수락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의 패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비대위를 끌어갈 수 있는 과연 자격이 되느냐 예.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불난집에서 튀밥 주워 먹는다. 우리 맨날 이동관 우리 전 홍보수석이 하는 말인데 네. 당 혼란 와중에서도 챙길 거는 챙기는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제 생각은 추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사양했어야 올 것 같은데 예. 또 책임을 지고 수락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새누리당이 앞으로의 어떤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네. 하는 논란이 있는 거죠. 윤태곤 실장님, 상식적으로 보면 총선에서 이 정도로 참패를 하면 당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인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상하게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승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맡는 게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어려울 때 책임을 맡는 게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가 다 사퇴를 하니까 그럼 선출직은 이제 원내대표 1명뿐이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는 그 정도로 이제 맞는 건데 어쨌든 여권의 1인자, 여당의 1인자입니다. 비대위원장이니까 예. 국가 의전 서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져도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다. 네. 원유철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원내대표가 되게 흥미로운 분이에요. 평택 출신이고 예. 이제 젊어서부터 도의원으로 시작을 했고 김영삼 정부 때 30대 국회의원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이인재 의원의 이제 측근으로 불렸었죠. 수도권에서.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에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여권으로 복귀를 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원래는 그 수도권이고 하다 보니까 범쇄신파, 친이계라기보단 범쇄신파, 남경필, 정병국 이런 분들하고 가까운 쪽으로 분류가 원래는 친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될 때 러닝메이트로 이제 정책위 의장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TK 지역 원내대표니까 이제 수도권 출신 정책위 의장. 그러면서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이야기가
과감한 개혁, 용감한 도전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쭉 하다가 이제 이승민 원내대표가 어려워지면서 싹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죠. 친박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친박이라기보다 중도로 돌아서니까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합의로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됐었죠. 예. 그런데 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또 갈등을 겪으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신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를 신박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네. 말했어요. 신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원내대표에서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됐고 뭐 원유철 원내대표 개인을 비판한 게 아니라 이런 판단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어느 개파가 됐든지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뭐 물구나무를 서든지 뭘 했든지 간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희소성과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정도의 커리어면은 다음 이제 대권에 본인이 나가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느 대권 주자가 나가더라도 되게 탐나는 인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옆에 같이 있기를. 그럼 원유철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기회가 이제 더 많다. 예. 이번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병민 의원님, 예.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소속이셨어서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예고 드리고 질문 드립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정말로 실망스러운 저질스러운 공천을 둘러싼 개파 싸움을 보였기 때문에 선거에 져서 비대위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직은 그런 개파 싸움과 실리만을 쫓던 구태와 상관이 없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건 아닙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추대가 됐을 뿐이지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추인을 받아야만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는 거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새누리당을 향해서 정말 강력한 돌직구를 한번 좀 날리고 싶다라면은 예. 아직 이게 비상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거든요. 과거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기억하시는 분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한나라당에서 거의 진짜 당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명을 바꾸면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수습하고 결국 그 결과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지금은 그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이 완전히 재건의 입지에 서 있는 때거든요. 근데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고위원들이죠. 최고위원들이 이 모든 일에서 다 책임을 지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떠나도 이 부족함이 없을 이때에 원유철 원내대표도 그 최고위원회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총선 개표 방송, 저희 채널의 개표 방송 예. 때 당사에서 대표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원유철 원내대표였죠. 그렇죠. 끝까지 자리를 지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만한 용기가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니까요. 예. 모두가 다 책임을 지고 지금은 앞으로 물러나서 굉장히 자숙하고 혹은 당이 재건하기 위한 기회를 계속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이때에 저는 결국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상징성의 문제거든요. 예. 원유철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떠나갔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새누리당에 대한 상징성, 이 무너진 새누리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원유철 원내대표를 추대한다는 건 지금 국민적 상식 그리고 아마 전국에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뜻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선거에 참패하고 나면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참 비상대책위원회 많이 했죠. 그럴 때 선거를 진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당의 원로들이 모여서 당의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누군가를 추대합니다. 외부에서 뭐 지도력 있는 사람을 모셔오든지. 모셔오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새누리당이 더 이상 누구 특정 한 사람에 기대서 가는 원톱 체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에 참패를 기록하게 된 책임자들이 뒤로 다 일선 후퇴를 하고 여기에 자유로운 새누리당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사람들. 개혁적이고 쇄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지 않으면 예. 새누리당 앞으로 대통령 선거 바로 내년이거든요.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이대로 가단 대선도 질 수 있다. 김병민 의원이 자당을 향한 정말로 애정어린 돌직구를 알려주셨는데 방금 말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이른바 과거 한나라당이 찻대기당으로 큰 위기를 겪었을 때 한나라당을 구했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던 분이 또 이계진 전 의원님입니다. 비대위원장이란 자리는 그렇게 막중한 자리인데 원유철 비대위원장 카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비대위원장으로선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쥐도 기면서 뭐 그런 거죠. 쥐도 기면서.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이 순간에 생각한 것이 비대위원장 저분이라 그래서 비대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해요. 비대위 준비위원장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번에 당선자가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진짜 문 닫고 난상 토론을 해서 호선으로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예를 들면 9이면 9. 예. 홀수 숫자 좋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을 꾸려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맡아야지 이분이 가면은 아까 저 김현희 얘기하신 대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다. 새누리당. 제가 이거 첫 번째 의견한 게 뭐 복당 허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이 이번에 투표에서 진 것이 정치적 갑질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예. 정치적 갑질. 경제만 갑질이 아니에요. 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정치적 갑질을 꼴 보기 싫어한 거예요. 정치적 갑질. 정치적 갑질. 그런데 여기서 복당 허용? 아니죠. 복당을 요청하기로라는 표현을 했어야죠. 복당 요청이 맞다. 요청 내지는 복당을 청하기로 했다. 이래야지 정신 차렸구나 그러는데 복당 허용? 아직도 우린 갑이야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저는 우리 이계진 전 의원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건 개인적 뭐 바람인데. 진짜 덕담도 그런 좋은 덕담이 없고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는 상당한 술수를 가진 사람과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저는 그게 없거든요. 예. 저는 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 사람도 자르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자르면 안 되고 이제 그 어려워요. 어렵죠. 스케줄도 바쁘시고. 그래서 방송해야 돼요. 지금. 예. 덧붙여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관위원장이 홍창선 의원이었잖아요. 욕 많이 먹었잖아요. 당을 잘 모르고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했다. 근데 저는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당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과를 거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방금 이계진 선배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당을 잘 알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챙겨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챙겨줘야 되고 하면 문제가 안 되고 그 거꾸로가 이한구 공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저렇게 해서 잘라냈는데 예. 그때 한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임명진 목사라고 새누리당 윤리혁신위원장을 지내고 예. 임명진 목사 공관위원장 설이 잠깐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됐으면 새누리당이 아주 성공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에 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도 했고 제일 큰 공헌이 뭐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치열하게 붙었을 때 검증을 내부에서 다 해버린 거예요. 박 대통령을 향해가지고는 이제 뭐 최태민 목사 물어보고 MB를 향해서는 뭐 BBK 당신 예. 부동산 다 물어보고 민감한 안에서 내용까지.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본선에 가가지고 할 일이 없어 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임명진 목사 같은 분이 제 생각에는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한 2달 정도 맡으면은 예.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다음 주자한테 아주 적절하게 넘겨줄 수 있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대안 2명까지 나왔습니다. 임현진 목사님, 그다음에 이계진 전 의원님까지 나왔는데 사람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아니까 예. 그거는 취소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은 방송 스케줄 때문에 안 되신다네요.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네. 어제 제가 국회에 가서 새누리당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 그중에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 관계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는 이른바 공천 오적의 탓이 크다. 30석을 날리고 정작 자기들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기자에게 저에게 한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얘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꼽은 공천 오적이 도대체 누구인지 30석을 날리고 자기들만 살아남았다는 이른바 새누리당 내부에서 꼽은 공천 오적의 명단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누리당이 내부에서 꼽은 총선 참패 오적, 공천 오적 같은 내용입니다. 명단 보시죠. 최경환, 이한구, 원유철, 윤상현, 조원진. 어제 제가 만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 꼽은 공천 오적의 명단입니다. 최경환 의원, 이한구 공감위원장, 원유철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조원진 당선인까지 이 5명인데 임윤선 변호사님, 새누리당 내부에서 꼽은 명단인데 면면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다
동의하네요. 다 동의하는데요. 저도 어제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이랑 통화를 하는데 수도권에서 이제 석패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석패를 했거든요. 정 울분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예. 하면서 하는 말이 만일 저 딱 5명을 다 꼽았습니다. 또박또박 다 꼽은 다음에 저들도 같이 떨어졌다면 내가 좀 울분이 덜할 것 같다. 같이 읍수를 하고 우리 새누리당이 오만했습니다 하고 같이 진짜 진심으로 국민을 향해서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정작 이 사태를 만들어 나온 자기들은 다 당선해 놓고서는 예. 그 피해는 온전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생겼다. 그것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잘 수가 없다 하면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예. 그 심정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은 오적 중에서 제 1적으로 꼽힌 최경환 의원의 공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최경환 의원. 진박 인증 서임을 자청했죠. 예. 대구를 돌아다니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 옵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양보단 질이고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우선이고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양보단 질이다. 예. 조원진 의원은 네. 같이 최경환 의원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당 불가론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했었죠. 복당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이제 와서는 어제는 갑자기 복당에 대해서 누가 묻자 나는 이제 평의원이니까 그런 얘기 묻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그전엔 평의원 아니셨나요? 최경환 의원 그전에도 평의원이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전에는 그 평이 제가 하여튼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최경환 의원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인다는데요. 최경환 의원 공적 중에 1적으로 여기저기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름을 올린 이한구 공관위원장. 요즘 이한구 공관위원장 국회에서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자택에서 집거 중이다. 이런 얘기만 전해지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둘러싼 4가지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어젯밤 제가 새누리당을 취재하면서 역시 4가지 시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비박계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 안상수 당선인의 입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나 같은 사람이 공천 배제될 아무 이유가 없었다. 결국 안상수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당 몰락에 제가 이 공천 오적에 대한 질문을 드리던 중 저희 기자들에게 이번 몰락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한구 위원장 근데 요즘 어디 갔냐? 이한구 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비박의 시선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친박계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요? 이번엔 친박의 시선입니다. 재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박계 공천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분명 이 위원장이 친박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 했지만 가끔은 확실히 친박이라 좀 가끔이라고 하죠. 썸타임즈죠. 가끔은 청와대도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단적이었다. 친박계조차도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엑스맨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바라보는 3번째 시선.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이냐. 공천심사 기간에는 현기환 정무수석도 이한구 위원장이랑 통화가 잘 안 돼서 답답해했던 것으로 내가 안다. 청와대에서도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마지막 이한구 위원장을 바라보는 4번째 시선. 이한구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한 부분입니다. 선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 내부에서 총질하는 사람들은 걸러내는 게 옳다고 봤다.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잘 들어 새누리당이 150석은 넘을 것이다. 가로 열고 그거 내 탓이다. 가로 닫고. 한 관계자에게 이한구 위원장이 선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장을 보는 4가지 시선. 아마 다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한구 위원장은 분명히 그 친박계의 추대로 됐고 친박을 대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플러스에서 이 스타일 중에서는 본인의 캐릭터, 본인의 스타일리스트가 있었어요. 본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아무리 친박계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도 원유철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나 다른 사람이 왔다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력이 발휘돼 있을 텐데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독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 리스크가 여기 더해졌던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저분이 대구 출신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선거 결과가
정권에 대한 심판, 오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분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다면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아까 말한 투표기계 뭐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권력에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기자한테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해도 150석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그것이 얼마나 오만했는가를 이번에 국민들이 보여줬고요. 그게 민심입니다. 정확한 민심입니다. 예. 우리가 어제 4월 14일 선거 딱 끝나고 다 같이 입을 모아 한 얘기가 대체 왜 이한구 위원장 얘기가 안 나와?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선거 캐치프라이즈를 뭐라고 정했냐면 4.13 이한구 심판의 날 정했단 그렇군요. 말이죠. 네. 공천에서 자기를 떨어뜨린 이한구 위원장을 심판하겠다.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한구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왜 정하지 했는데 역시 오늘 이제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일간지에서 네.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엑스맨이 뭔지 모를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존재로서 이게 가로 안으로 뭐라고 중앙일보가 적었느냐. 예. 아군 같지만 해로운 존재라고 이제 정의를. 아군 같지만 해로운 존재. 정작 아군에게 총질을 하는 존재, 자신은 그 총질하는 존재를 솎아낸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한구 의원이야말로 그 엑스맨이 돼버렸다라는 게 이 내용인데요. 아주 독설이 거칠었습니다. 그렇죠. 뭐 말도 못했습니다. 뭐 예컨대 김 대표의 주장을 틈틈이 바보 같은 소리, 그리고 공천 배제 사유가 뭡니까라고 했더니 그거 말하면은 그 사람 병신된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요. 청와대 핵심 인사랑 만났다라는 동아일보의 의혹에 대해서 취재진들에게 기자들이 왜 이렇게 사람 바보 같냐, 정신들 좀 차려라.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훈계도 내곤 했었고요. 그때 이한구 공관위원장하고 이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비밀리에 만난 건 아니냐는 저희 기자들한테 기자가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대답 면박을 줬어요. 만나셨느냐라고 묻자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아요? 기자들 정신 차려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하면서 이제 짜증까지 도리어냈었죠. 그뿐만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막말을 했을 때 이때다 싶었다는 듯이 1대7로 갑자기 이제 눈에 가시인 사람을 7로 묶어서 그냥 다 한꺼번에 날리는 아주 신공을 선보이기까지 했었는데요. 1대7 트레이드. 네. 윤상현 하나 날리고 이재호, 진영, 조혜진, 비박계 의원 7명 함께 날렸죠. 그렇죠. 1대7 신공이었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비박계 의원의 이제 이한구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마침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드디어 친박계에서도 이렇게 스물스물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유승민 의원의 경우를 보면은 친박계들은 오히려 죽이든 살리든 빨리 결정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한구 위원장이 미적미적거리면서 고사작전을 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이다. 예.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똑같이 우리 의견이랑 달리 자꾸 우리랑 통화를 하려고 했나 보죠. 네. 통화도 잘 안 됐더라. 들어보니 또 그러네요. 그러네요. 왜 통화를 하려고 했네요. 공천심사 기간에 현기환 정무수석조차 이 위원장과 통화가 잘 안 돼 답답해했다라고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도원 의원은 책임 전가하지 말아라. 책임 전가다 이건 분명히 이거는 청와대가 책임질 일인 거지 왜 이한구 위원장을 욕을 하느냐. 예. 이한구 위원장은 시킨 대로 한 것뿐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이 이제 결과에 대한 이한구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이제 기자들이 연락을 취했는데요. 항상 질문을 하면 즉답적으로 답을 하던 그분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네.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지금은 칩거 중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 이한구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평가 다시 한번 볼까요? 윤태호 실장님. 정두원 의원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예. 게요. 이한구 위원장 별명이 이제 한구리, 제멋대로리 이런 정도입니다. 아까 스타일 리스크 말씀하셨지만은 그 초반에 김무성 대표도 면접 봐야 된다 하고 했을 때 청와대 쪽에서 반응이 딱 이게 우리가 원한 거였다. 이 양반은 뒤에서 이게 협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게 독불장군식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다라고는 반응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지라는 거는 그거는 빨리 자르지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오히려 버틴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친박계나 이쪽에서 떠넘기는 거는 좀 전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에 가깝다라고 보고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되긴 했을 겁니다. 예컨대 김부겸 의원이 대승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전 지사한테.
그 이한구 위원장의 공도 되게 큽니다. 거기에 전직 현역 의원이 이한구 위원장이거든요. 3선을 해가지고 수성갑에서 다른 대구 전체도 그렇지만 수성갑에서 그렇죠. 이게 새누리당한테 대한 되게 안 좋아요. 이분이 이제 약간 지역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거침없이 소신 있는 그게 행보를 소신이에요. 지역 구민들한테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한테도 예. 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민원인한테. 약간 게 있기 때문에 예. 덕을 봤는데 그 이양 그러셨을까 싶기도 한데. 양구 위원장은 이제 행동대장이었었던 거고, 뭐, 그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총리 같은 건 어려울 거다. 인사청문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이 뭐 어떤 역할도 못 하실 거고, 정두원 의원하고 아까 그분의 이야기는 참 맞는 게,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당선됐잖아요. 불출마한 사람만 빼고. 그렇죠. 애초부터 친박이 강남권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온전을 했던 거고, 정두원, 뭐, 이재호, 쓴소리 했던 사람들도 총을 다 맞았던 거고, 진영 의원도 원래는 되게 힘들어 보였다가 김무성 대표가 와서 배신자다라고 한번 해주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오히려 올라간 것이고,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어떤 후보가 격전지에서 상대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가지고 친박 실세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제발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나는 짤박이다. 그럴 예. 정도였었거든요. 그게 피해본 사람 피해본 사람이고, 앞으로 잘린 친박이다, 새누리당의 또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밀도가 친박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꼽은 총선 참패 오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경환, 이한구, 원유철, 윤상현, 조원진, 정 의원님.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취중의 막말, 죽여버리게, 다 예. 죽여. 말한 다음에 녹음이 이제 외부로 유출이 돼가지고,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은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무소속으로 그렇지. 출마를 했는데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까지의 과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태를 보면은 그 윤상현 의원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권력에 취했고요. 권력에 제가 취한 그때 것이다.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직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당원. 있었는데 당원들이 그 중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녹음했을 정도면은 주변 사람들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누구랑 청와대랑 통화했는지 이완구 공관위원이랑 통화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주변 사람들이랑 다 들으라고 통화한 거니까 사람들이 듣고 나서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 자체는 사실은 권력에 취한 것이 맞다. 또 무소속 그런 다음에 행위들의 행태도 한참 공천을 안 해서 정말 무소속 공천이냐 새누리당으로 공천을 안 하고 한참 버텼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경쟁력 후보 하나를 공천을 해서 누가 봐도 살아 들어오게끔 했던 것이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도 박 대통령과 같이, 물론 새누리당의 간판은 못 걸었지만 같이 있는 사진을 걸면서 마케팅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새누리당이냐, 더민주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정치 문화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계진 전 의원님께서 갑질이라고 했는데 정치적 갑질.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 문화에 대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를 갖다 마음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심판, 정치 문화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염증을 보여주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 역할을 했고요. 본인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원진 의원, 친박간별사. 근데 당선됐어요. 예. 제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보니까 저는 이 사진이 재밌었는데 여기 어저께 최경환 의원이 사과한 사진인데 조은현 의원이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앉아 있어요. 예. 또 옆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김무성 대표가 사과한 사진인데 보면은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은 고개를 숙이고서 정말 본인은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참담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조원진 의원만은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를 보면서 이 얼굴에서 뭘 보냐면은 무오류에 대한 확신, 무오류에 대한 확신. 예,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고 대통령 존영 유승민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한테 내놓으라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분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좋게 보면 소신인데요. 나쁘게 보면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무오류에 대한 확신. 예.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것이 역풍을 불렀다 이렇게 봅니다. 이기진 의원님, 그 새누리당 내부가 꼽은 공적 오적에 대한 면면을 살펴봤는데 네. 어떠십니까? 재밌네요. 지금 보니까 그 카메라맨들도 재밌으니까 자꾸 밀고 들어오는데 이 5분이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을까?
하고 있겠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다. 아마 싫을 거예요. 자기들을 오적으로 봤다는 그. 예. 근데 전 중요한 포인트가 그 오적 중에 김무성은 없어요. 김무성은 없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김무성은 큰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예. 없어요. 이들이 다 저질러 놓은 것을 가지고 장수가 돼가지고 싸우면서 옥쇠파동이라는 상징적인 분란 한번 일으킨 건데 깨끗이 책임지고 물러섰어요. 예. 저는 자숙하는 단계를 가진 다음에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5인 다 보면서 생각한 것이 5인 물망비 하나 세워야 될 겁니다. 5인 물망비. 5인 물망비. 예. 이거 세워놓고 때때로 보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여당뿐만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에 5인 물망비 세워놓고 늘 반성해야 됩니다. 예. 정치 잘하려면. 이기진 전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남았습니다. 다른 당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네요. 복당 관련해서 어제 전면적인 복당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또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예전에 원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원 당규에 새누리당에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할 경우에 다시 복당하는 절차가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누군 되고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원칙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대개방해야 된다라는 데 최고위원회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동전 뒤집듯 바꿨습니다. 무소속 의원들 복당 전면 허용하겠다. 그러면서 내건 명분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입니다. 애걸 복당이라는 신종 사자성어가 오늘 조간신문에 등장했습니다. 그 면면을 만나보시죠. 무소속 7인에 대한 애걸복 당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윤상현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소속 당선됐기 때문이죠. 유승민 의원, 조호영 의원, 강김bil 의원, 윤상현 의원, 안상수 의원, 이철규 의원, 장제원 의원이 모두 다 돌아온다 손 치더라도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9석이 최대치입니다. 김병미 전 의원님,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1당의 지위가 급했다 할지라도 총선 내내 원유철 원내대표가 유승민 한때는 정말 짝꿍이었던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정말로 무자비하게 가슴에 못 박게 복당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다가 총선 졌다고 하루 만에 뒤집는 거 좀 국민들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어떤 분의 그 소리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낙타가 이렇게 바늘기 들어가기가 쉬울 줄이야. 예, 근데 이 얘기를 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까? 지금 최고위원회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0배 사지하고 그냥 물러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예. 복당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이계진 의원님께서 너무 진짜 맞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복당을 허용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당신들께 참 미안했고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멘트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가서 이분들은 살아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이재호 의원을 공천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새누리당이 떨어졌겠습니까? 예. 송파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옥새파동이 있었지만 송파을 같은 경우에 제대로 상향식 공천했으면 거기 떨어졌겠습니까?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당연히 새누리당이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뺏겼을 뿐더러 그러한 여파를 통해 갖고 인근 지역까지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여부는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죄 한마디가 없습니까? 예. 참 진짜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 정성희 의원님. 그 예전에 친박 모 의원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더라도 쪽수보다는 양질의 의원끼리 뭉치는 게 낫다. 양보다 질이다. 이런 말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진박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때 청와대에서 그 원했던 사람들은 살아 돌아왔고 원한 대로 양보다 질이면 질로 됐고 양은 줄었지만 질은 정말 이제
원안으로 순도가 됐거든요. 높아졌죠. 순도가 높아졌죠. 더더욱이나 지금 이제 새누리당 122석 가운데 사실 분류하면 친박계가 71석이라고 네, 그 정도 됩니다. 71석. 예. 사실 숫자로는 원안대로 됐습니다. 친박이 훨씬 많군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50석은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봤던 본인들의 오만 그의 증거죠. 그렇지만 이제 순도 몇 명, 소위 말해서 소수 정예를 원했는데 정예는 있는데 정말 소수가 너무 돼버려서 예. 너무 소수가 돼버려서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아까 공천 5적으로 꼽혔던 어디 갔습니까? 이 윤상현 의원 공천 5적으로 뽑혔었는데 지금 일단은 일당의 지위가 아쉬워서 윤상현 의원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당하겠다. 윤태호 시장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뭐 예측 한 두 가지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는데 하나는 다 끝나고 나면 다 받아준다. 예. 원래 뭐 5년간 복당 불허 이런데 여고 야고 할 거 없이 붙기만 하면 다 받아준다. 그건 맞는데 제가 유승민 의원은 근데 안 해줄 거다. 대선 경선 때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했는데 120대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이고 누구고 없는 건데 근데 이 중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두 명 의원은 당장 복당 안 한다고 그래요. 네. 예컨대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방향은 달라도 이 당에 들어가서 뭘 해보겠다라는 그 소신은 강하다고 생각해요. 해당 시민인데 그 한두 명 의원은 뭐냐면은 지금 같이 들어가면은 몸값이 낮아진다. 어허.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할 때 누구 경쟁을 할 때 탁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대선 경선 경쟁을 할 때 들어가면은 몸값이 극대화된다. 예. 혹시 또 모르죠. 다른 당으로 넘어간다면은 더 몸값이 어허.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되는 거고 애걸 복당이 되는 거죠. 애걸 복당이 되고 그리고 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게 네. 120명 중에 7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진박이라고 공천하는 분들이 과연 대선 때까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상당수는 새 대선 주자한테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뭐 배신의 정치의 마지막 결정판이 될 텐데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71명이 만약에 갈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대통령하고만 주파수를 맞춘다면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정말 어려움 겪을 겁니다. 예.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사이 좋은 사람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이기진 전 의원님, 지금 뭐 장제원 당장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도 방금 윤태곤 실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 당장의 당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제 생각에 안상수 의원은 스스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뭐 가고 윤상현 의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버텼으면 좋겠어요. 아, 버텼으면 좋겠다. 그리고 늦게 가도 늦게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안 된데다 금방 며칠 만에 다시 안 돼요가 되고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 문제, 말에 대한 책임 이걸 안 줘도 되는 사회를 이들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말 언행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3당 체제 그리고 새누리당이 일당의 지위를 빡 빼앗긴 이 체제에서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에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서 나와야 되냐? 새누리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이것 놓고 수면에서 은근한 3당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친국회 여소야대 3당 체제 그것이 알고 싶다. S본부 거라고 갖다 쓰지 말란 법 없습니다. 다 같은 돕고 사는 거. SBS도 저희 거 갖다 쓰십시오. 도지구쇼. 이번 총선 때 보니까 SBS도 저희 이른바 종편 스타일 많이 따라 하시던데. 첫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서 나와야 되냐?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서 나와야 되냐? 정 의원님. 아니 이거 갖고 지금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기싸움 벌이고 있다면서요 벌써. 근데 사실 저도 어디 찾아봤어요. 예. 도대체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서 나와야 되냐? 뭐 저는 당연히 다수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예.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의장과 부의장은 그냥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통상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면은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다수당이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도 뭐 한석이 겨우 뭐 많을 뿐이고 그다음에 뭐 무소속이 들어오면 사실 뭐 다 127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그 국회의장을 하는 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재밌는 거는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동안은 또 양당 체제 위주였기 때문에
국회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 준비가 없다는 부분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3당이 들어올 것이라는 됐을 가정이 때. 없었다. 그동안.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의장을 하고 국회 부의장을 뭐 더민주에서 하나 하든지 국민의당에서 할지 아니면 둘이 연대해서 예. 더민주랑 국민의당 연대해서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김 의원님.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요, 결국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최다선 의원이 서청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이 추대를 한다면 서청원 의원이 추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 자리 무기명 투표에서 찍어줄까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새누리당.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진짜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넘어갈 확률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으로 넘어갈 궁금한 확률이 게요. 크다. 예. 국회의장은 어차피 그 다음에 출당을 하잖아요. 왜 근데 국회의장이 누가 되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의 권한이 예. 맞나요? 국회의장이 권하면 혹시 그 질문에 내포된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은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 뽑아왔더니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날카로워요? 변호사님 예를 마음이 들어서 있겠어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정의학 의장한테 직권상정 하라고 했는데 버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 서청원 의장 같은 사람이 되면은 좀 청와대 입맛에 맞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꾸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야당 의안을 직권상정하면 되는 거죠.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예. 야당이 합친 170석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막 하고 있는데 야당 출신 의장이 이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직권상정하겠습니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거죠. 예. 직권 상정이 그것이- 가장 큰 권한이네요.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다면 국회의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나? 정 의원님, 새누리당에서는 7선에, 8선이죠. 신선보다 더 높네요. 서청원 의원이 언급되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현재 6선에 오르는 문희상, 문희상 의원이 있군요. 정세균, 이석현 의원이 있고요. 5선이 되는 이종걸, 원혜영, 박병선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이해찬 의원이 정말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복당이 돼서 더민주가 되면 7선이 되니까 뭐 안 될 카드는 아닌 거죠. 안 될 카드는 아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뭐 정동현, 박지원, 주승용 의원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데 과연 관례대로 제1당에게 국회의장이 돌아가면 더불어에서 나올 건지 아니면 무소속 의원을 받아줘서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를 찾는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알고 싶답니다. 새누리가 만약에 무소속을 영입해서 원내 1당의 지위를 되찾는다면 이기진 전 의원님 네. 가적인데 어차피 더불어랑 지금 한석 차이니까 안상수 의원 당장에 복당하면 123 동률이고 거기다 유승미 의원까지 들어온다면 제1당이 다시 되긴 하는데 국회의장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벌써 이것이 이제 길들여진 그런 예.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국회의장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누구나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어요. 네. 초선도. 예. 근데 이제 평화롭고 정치가 잘 된다면 그래도 많은 의석 차지한 당 일당에서 또는 여당에서 원로가 나와서 의장을 하는 모습 참 좋지요. 좋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내린 심판의 내용을 정말 실천한다면 국회의장도 초선은 참 그렇고 재선도 네. 그렇고 한 3선 이상 중에 당에서 각각 후보 대표를 토론과 투표로 뽑고 저쪽 당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 내에서 둘이면 둘 셋 놓고 자유투표를 해서 호선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결정돼야 이래야 국민이 바라는 정치지. 관행이 이러니까 선수가 많으니까 여당이니까 또는 우리가 더 다 쪽수가 많으니까 이걸 갖고 싸운다면은 이번 심판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이번 심판도 제대로 못 받은 제대로 거다.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이 원칙대로 알고 싶다. 해야 돼요.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자. 네, 네 번째 알고 싶다로 이동합니다. 거대 야당이 이 거대 야당이란 말은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23석 더하기 국민의당 38석 거의 17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힘을 합쳐서 현 정부의 장관을 해임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정성희 위원님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지금 과반만 되면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김두관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어떤 카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레임덕, 레임덕이 어떤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 타협이 필요한 게요. 야당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탁 봤다가 한 명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 문제다라고 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면 국민들도
그래 야당 많이 찍어주니까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뭐 때만 되면은 뭐 매일 계속 행건이안 내고 하면은 이게 거꾸로 역풍이 확 불 거거든요. 예. 국회의장 선거 같은 경우 이제는 대화 타협이 강제가 된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거고.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중요한 게 국회의장 선거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과연 여당이 괜찮은 인물을 내면 야당에서도 그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될 거고, 예컨대 야당이 이해찬 뭐 의원 같은 사람 의장으로 한다고 하면 여당에서는 저분은 좀 너무 강한 분이니까 뭐 문희상 정도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도 될 수 있을 거고, 재밌는 풍경이 많이 펼쳐질 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재밌는 결과가 그럼요. 이제 국회에서 쪽수를 밀어붙여서 통치를 하는 문화가 아니라 협치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로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3가지의 돌직구 신문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먼저 골라볼까요? 저희도 좀 관행을 깨보겠습니다. 항상 이 순서로 갔는데 뭐 그러란 법 없지요? 요거부터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나왔네요. 호남의 패배가 뼈 아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민심을 기다려보겠다.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에 은퇴하겠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표의 총선 이후의 반응입니다. 한번 기다려봅시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예전에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들어보시죠. 이제 호남 민심에 이제 호응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좀 뭐 알고 계시지만 좀 대선 관련해서 좀 거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드린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이렇게 겸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사실상 하여튼 말 바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 돌직구쇼가 상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김병미 의원님, 앞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말을 뒤집었다. 여권 인사의 말 바꿈. 이번엔 야권 인사.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이 나를 져버리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라고 호남에서 약속을 했는데 호남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은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조금 전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만하시죠, 허허허. 그런데 표정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예. 참 신기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수도권에서 역할을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호남 민심을 달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지 않았냐라고 또 비난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랑 상극 중에 상극이 저는 박지원 당선자로 보는데요. 박지원 의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그럼요. 문 대표의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전 국민이 얘기를 기억하고 하면서 있다. 다시 한번 아픈 데를 콕콕 쑤셔서 상기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참패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떠나면은 그냥 끝인데 그러기엔 또 수도권에서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PK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전 대표한테 다 책임을 묻고 떠나보내기에는 이게 또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결국 문재인 전 대표는 상수다. 바꿀 수 없는 상수고 호남의 아픈 민심들을 치유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들이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갖고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훌륭한 대권 주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그중에 마지막 호남의 민심을 가장 잘 갖고 있는 안철수 대표까지 여기서 만약 두 당이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까지 진행이 된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떠한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 과연 여전히 친박 비박하면서 싸우고 있을 텐가? 이런 생각 겸허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문의를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계인 전 의원님. 문 전 대표의 2차례에 걸친 방문에도 호남에선 참패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문 전 대표의 정계 은퇴나 대선 불출마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 바꾸면 문 대표도 나갈 생각 없고 당도 문 대표를 내칠 생각이 없다. 그러면 호남 유권자들이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은. 중요한 것은 본인에 관한 것인데 분명히 호남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했던 그 강한 말이 그야말로 전 국민이 기억하는 말이 있잖아요. 호남이 지지 않으면은 난 이렇게 다 물러서겠다 하는 걸 했으면은 남아 이런 중천금, 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믿을 신자인데 계속 뒤집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신의 한자를 띄워놓으면 사람의 말이군요. 인자의 말씀원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워딩이 그런 게 나갔어요.
호남이 날 지지하지 않은 것인지,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지지하지 않은 걸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른다. 판단력이 너무나 흐린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이걸 정계 은퇴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말을 만약 뒤집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약속한 것, 말을 뒤집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보세요. 겸허히 노력하면 기다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가끔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 항상 대표들이 그래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그걸 방송할 때도 늘 그랬어요. 예. 저게 혹시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겸허가 아니라 교묘다. 교묘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진짜. 예. 그렇다면 사나이답게, 대장부답게, 청와대에서 큰일을 했던 사람답게 말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만두면 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오히려 정계에 다시 복귀할 때 더 금요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애면글면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 좋죠. 근데 예. 문재인 대표가 기준점을 설정한 적은 없잖아요. 호남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변호사들 어법이긴 해요. 세석 얻었잖아요. 예. 그거를 세석 이나라고 해석할 건지 세석 밖에라고 해석할 건지 문제인데 세석 이나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나요? 문재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였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예. 호남이 어떤 데인지 네.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호남이 어떤 28분의 데인데 3을 가지고 예. 해석이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네. 난리가 나겠죠. 난리 난다. 28석 가운데 3석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남이 저를 지지한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예. 일단 문 전 대표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경솔을 했다고 생각해요. 거치를 걸 것까지는 없고 계속 노력하겠다 정도로 그쳤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경솔했고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려보겠다. 근데 오늘 여러 언론에 르포가 나왔는데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켜보겠다가 꼭 물러나는지 안 물러나는지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아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스운 소리다라고 했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고 약속을 못 지킨 그 안타까움이 많았지라고 박수를 쳤었습니다. 예. 근데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예컨대 쇼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쇼도 필요할 때 있다. 손학규 전 대표 지금 광진에 흙집 짓고 그건 너무 오래 계셨지만은 예. 예컨대 뭐 한두 달이라도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또 사람들이 좀 분이 풀리고 그래도 또 문재인이 수도권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 이제 우리의 중요한 카드인데 이런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쇼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별로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 민심 들어봤습니다. 지켜야죠, 당연히. 여기 기반 없이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힘들 거예요. 새누리가 못해서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은 반사적인 효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남 쪽에서는 안전히 국민의당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변화를 시키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래도 대선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쪽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전남이나 강주도 봤더니 쏘나지. 근데 전국적으로 봤더니 안 쏘나다고 이렇게 나와버렸어. 아직은 그 사람 빼놓고는 인물이 없는 것 같아. 찍어버렸어. 정성희 위원님, 광주 민심 저희가 들어봤는데 문 대표에 대한 질타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문 대표가 일단 정계 은퇴 물러나야지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거듭이 난다면 대선에서 찍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반반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오늘 김종인 대표가 뭐 방송에서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하던데 저는 저게 좀 아니거든요. 예. 어저께도 계속 저는 똑같은 스탠스지만은 이번에 더불어민주가 많은 표를 가져간 것은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네.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댓글을 보면서 니들은 뭐 잘했냐. 상대방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견제 쪽으로 표가 간 것이지 사실 문재인 대표가 잘해가지고 가져갔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종인 대표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대권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말하면 김종인 대표의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도 나서달라 이런 요청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 사항이지. 처음부터 올 때 이거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서 돼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 노력은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대권 권유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모르죠, 뭐야.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고 저렇고 뒷말이 따르기 때문에 단정적이게 안 하려고 그래. 내기 한번 하시죠. 김종인 대표가 대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김병민 의원님. 저는 못 나온다 이겁니다. 못 나온다. 윤 실장님,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어려운데 세상에 근데 제로란 건 없고 예. 과거,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비대대표 나갈 거냐 할 때 항상 이야기한 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했고 대통령감이 지금 안 보인다라고 예. 한 적은 있습니다. 예, 나온다. 정 의원님. 그때 말씀하셨죠.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 예. 그리고 버니 샌더스 말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10살만 젊으셨으면 나왔을 거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나오실 것 같아요. 나오신다. 임 변호사님.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네. 예, 이기준 전 의원님. 저는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연호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가고 싶으실 겁니다. 나가고 싶으실 겁니다. 다만 그때 비례대표 공복한 게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총선이 끝났습니다. 4월 16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준비했습니다. 벌써 2년이란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 몇 달간을 저희가 뉴스 특보로 뉴스를 진행했던 모습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저희들이 정치권 뉴스에 사회 뉴스에 메모리 돼서 혹시 잊지는 않았는지 저는 오늘 이 기사 보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논란 다 배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바다에서 희생됐다는 거 앞에서 어떤 정치적 정파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돌직구쇼는 세월호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그 부조리한 안전의 고리망이 끊겼던 점에 대해서도 저희 돌직구쇼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권력자의 견제자 역할을 저희 돌직구쇼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내일 세월호 2주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